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드 컨트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른 의미로 감정 소모를 끊는 진짜 방법이란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다 몇 번씩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습니다. 사람의 반응, 흐르는 상황, 또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우리는 다시금 감정을 쏟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애쓰다 보면 진짜로 힘을 써야 할 곳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간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감정을 허비하지 않고 내 손이 닿는 것에만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걸 붙잡으면 감정은 무너진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나를 제외한 사실 모든 것들은 100%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마구마구 써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감정 싸움이나 아니면 이 감정을 붙들고 늘어질 때 결국 무너지는 건 상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의 오해를 억지로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정의 문제예요.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려고 했다. 저 친구의 말이 나를 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오해는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이럴 땐 우리는 깔끔하게 포기하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건 아니다, 억울하다 라는 말로 계속 여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는 계속 화를 내고 소위 삐친다라고 하죠. 삐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나의 감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는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끌어내려고 할 때 사실 결과는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그 결과는 상대에게 넘어가 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든 빨리 바꾸고 싶을 때 쓸데없는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엔 감정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결국 내가 다룰 수 있는 건 내 반응뿐이다입니다. 세상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말, 내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나 세상을 억지로 바꾸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반응을 적극적으로 내고 이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상황을 리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어요.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설명을 해요. 또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해요. 이러다 보면 무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게 정말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땐 설명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아주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넌 항상 그런 식이다. 또는 됐어. 그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해? 야, 그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결국은 상대의 반응을 유리하게 끌고 오지도 못하고
내 감정이 무너지는 거죠. 이때는 아주 침착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됐어 할 때 대답하지 말아버려요. 응, 됐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이런 침착한 대응을 했을 때 나는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억울할 때도 똑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얘기들은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무기는 차분한 대응과 침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결국 나중에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서류를 들고 왔을 때, 결제 서류죠, 들고 왔을 때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이때 억울한 심정으로, 아니 부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 직장 상사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창피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꺾으려고 한다라는 오해만 쌓이는 거죠. 이럴 땐 잠시 그냥 침묵하고 반응합니다. 네, 제가 그럼 다시 확인하고 결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장님실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차분하게 바뀐 내용의 법조문을 첨부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창피함이 자기의 그냥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고 나에 대한 감정 역시 굉장히 좋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상황은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할지를 정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상황 자체를 설계하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상황을 설계하라. 무슨 상황을 설계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거나 감정 조절을 얘기할 때 쉽게 생각하는 오해가 화를 참아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를 참아라 또는 기분 나쁨을 참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즉 화가 날 만한 상황, 감정적인 대치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 자체를 줄이라는 거죠. 손뼉이 부딪힐 일을 줄이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알면서 굳이 왜 이런 싸움에 말려드냐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어떻다고요?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친구 중에 아주 논쟁적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항상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요. 야, 뭐 너 전에 그렇게 했다며. 왜 또 말이 바뀌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항상 그래. 제 주변에도 있어요. 항상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싸우자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그 사람과의 대화 기회를 조금 줄이는 게 나아요. 계속 얘기하면 얘기해봐야 싸움이 나는 거죠. 나를 지치게 하는 그 환경에 아예 내 발을 담그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감정이 아주 단단한 사람은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통제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죠. 네 번째, 같은 현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입니다. 실패를 끝으로 볼 것인가, 한 과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실패가, 언제가 실패죠? 에디슨은 그렇게 말했어요. 난 단 한 번도 발명에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NC 소프트의 회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누군가 NC 소프트 회장님한테 물어봤대요. 회장님 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계기가
어떤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NC소프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나는 아직 이루고 싶은 게 더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은 위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시를 모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무지하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 또 어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성이 거절했어요. 그 여성은 내가 싫은 걸까? 나를 부정하는 걸까?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남자친구가 있다. 이 사람은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또 다른 이성에게 용감하게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유리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비난에 맞는 사람인 걸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즉 비난한 사람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 그런 일 많잖아요. 누군가가 적어놓은 악플 있죠, 악플. 이 악플은 화살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거죠.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을 굳이 주워서 내 가슴팍에 찔러요. 이게 바로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고 읽고 반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현실을 바꿀 수 없던 말은 조금 과할 수도 있겠네요. 현실이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 감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관점을 바꾼 사람이 감정을 지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감정은 소모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라입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면 감정 에너지는 바닥나게 되는 겁니다. 반응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일일이 모든 일에 다 감정을 소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일에, 그냥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에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반응하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셔서 반응하시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한테는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흘러가는 말, 악플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상처받지 않고 넘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아껴야 내 마인드 컨트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3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내 관점뿐이다. 세 번째, 감정은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감정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자기 환경을 설계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상황을 설계하고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쉽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 반응하지 마시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 해는 떠오르지 마음속 불꽃 내 안에 자리 잡히지 두 눈엔 빛나 어둠도 뚫어넘기지 이건 하우센 길을 찾는 방식이지 마인드 컨트롤 내 정신을 잡아 터지는 생각들 번쩍이는 발화 대화법 전략 언어는 내 무기 우리 믿는 세계 빛으로 다 축복이지 하우된 해처럼 비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마 길을 열어줘 삶의 방식을 밝혀주는 다리야 스텝을 맞춰 리듬 속 굴레 인생은 비트 위 춤추는 파운윌레 포기란 없어 내 속엔 태양 우릴 끌어올려 절대 지지